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숭고했던 큰 그림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투쟁은 자유진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여정입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웅장한 서사가 힘을 더하면서 부패와 불법의 파장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 제재라는 무거운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트럼프가 반려했던 행정명령 13818호는 전 세계 부패와 인권 침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명령은 2016년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부패와 인권 침해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자유를 위협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막강한 행정명령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전체주의와 결탁한 부패 세력들을 강력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동맹국들, 부패한 공직자와 정치인을 대상으로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성 VOA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진영은 한국의 비상경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법과 인권 침해가 난무하는 것, 그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 백현동 부지 특혜, 성남 FC 후원금 사건 등등 이와 유사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제재 대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명령 13818에 대한 제재는 강력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은 기관, 회사 그리고 개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내 금융 거래가 차단되고 제재 대상과 거래했던 금융기관은 스위프트 코드 삭제로 해외 금융 거래가 차단되게 됩니다. 또한 제재 대상과 그 가족은 미국 입국까지 금지되게 됩니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최측근이었던 안탈 로간은 내각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주요 정부 기관들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2015년부터 내각부 장관직을 맡으면서 헝가리 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로간이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자신의 충성파들에게, 측근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 왔다고 판단해서 그를 행정명령 13818호에 따라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로간은 국가통신국, 디지털정보국, 관광청 등 정부 기관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정부 계약, 이권을 측근들에게 몰아주고 그 대가로 정치 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측근들의 부를 축적해 주었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세력화한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탄핵 사태가 이제 국내를 넘어 국제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탄핵 관련 사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각 기관이 초법적 행위를 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라라는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이것은 곧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공수처, 경찰, 검찰, 일부 판사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친중 세력들과 결탁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행정명령 13818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검찰, 경찰, 공수처장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마라. 또 국회의장에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철회하여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비상계엄 시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했던 군 지휘관들에 대한 자질 문제를 논의하고 군의 지휘라인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발부한 체포영장의 위법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중 세력들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통치권을 짓밟고 내란 혐의로 몰아가던 수사기관들의 행태에 대한 완전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월권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는 자유진영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혈통, 인종, 언어 등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가치관에 기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 가치가 바로 자유입니다. 미국은 자유의 가치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 모든 사람을 돕는다는 헌법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만약 친중 세력에 부역했던 자들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이것은 곧 유엔 인권위에 공식적으로 상정될 것이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부패한 정치 세력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때 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간주합니다. 13818 행정명령은 이미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헝가리, 러시아, 미얀마 등 여러 나라의 부패 관료,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제재한 바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퇴출될 것이고 자산이 동결되고 국제 금융망 스위프트 코드에서 차단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계좌는 물론 가족 그리고 그들과 관련되어 있는 금융기관까지 또 해외에 숨겨둔 자산이 있더라도 모두 동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수차례 이것을 실행해 옮겼고 그 결과는 뻔합니다. 민주당과 공수처는 지금 스스로 몰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민주당이 선택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모한 행동은 스스로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국제사회 고립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미국 국무성의 공식 목소리입니다. 최근 VOA 보도에 따르면 자유진영의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부를 축적하거나 특정 이권 세력과 결탁해서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는 제재 대상의 핵심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재명이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특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성남 FC 후원금 유착 사건 등의 권력형 부패 혐의로 60차례 이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챙긴 수명의 측근들이 이미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소위 대장동 저수지라는 부패 자금으로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미 제재를 가한 헝가리 안탈 로간 사건과 매우 유사한 구조입니다. 특히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 이것은 제재 강도가 더 높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에 걸려들게 됩니다. 이미 사실상 이재명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패권 전쟁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진영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킨 영웅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진영의 많은 인사들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비밀리에 윤 대통령을 면담하고 갔습니다. 친중 세력에 부역했던 이재명, 민주당, 수사기관, 사법부 관계자, 그리고 이들과 불법 거래한 금융기관까지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제재 대상을 확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을 저주와 증오로 물어뜯고 있었던 조선일보가 최근 갑자기 대세를 전환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내고 있는 경고 신호에 대해서 이미 꼬랑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유는 피와 희생으로 지키는 숭고한 가치입니다. 이제 윤석열과 트럼프가 자유 진영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곧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대전환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이용성님, 송준호님, 홀리풀님, 조형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